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시간이 이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자스톡 채널에서 말씀드린 게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월배당 ETF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150개 가까운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배당을 거의 2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아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24년 분배금 대비해서 25년에 분배금이 크게 늘어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만으로만 분배금을 지급하는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저는 이런 종목을 오리지널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오리지널 상품 중에서 분배금이 늘어난 상품들부터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24년과 비교했을 때 25년에 분배금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종목들을 보니까 1위가 키움 고배당이더라고요. 24년에 월 평균 48원이었던 분배금은 25년에 62원으로 늘어났으니까 분배금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은 20원에서 26원으로 역시나 29%로 크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두 종목은 거의 1년 만에 분배금이 30% 늘어났는데 잠시 후에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주와 솔 금융주주 플러스도 24년과 비교했을 때는 분배금이 약 21%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원 200은 25년에 매달 58원씩 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작년 대비하면 19% 늘어났으니까 분배금이 크게 늘어났던 종목 5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지널 종목 중에 분배금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종목은 바로 키움 고배당인데요. 이 종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키움 고배당은 24년 8월부터 월배당을 시작했는데 첫 분배금으로 60원을 지급했고요. 6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11월과 12월에는 30원만 분배를 하면서 24년 평균 분배금은 48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렇지만 25년에는 매달 40원씩 분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기말 배당금을 받는 4월에 280원을 분배했더라고요. 올해 4월에 특별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배당 기준을 월말에서 월 중순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7월에 분배금을 한번 건너뛰었고요. 이후에도 40원씩 분배를 하면서 올해는 매달 평균 62원씩 분배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국내 고배당주 2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요. 대략 5에서 6% 정도로 20개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BNK 금융주주, 우리금융주주 같은 금융주들이 상위 10종목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LX 인터내셔널이나 기아 같은 일반 종목들도 약 5%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부터 분배 기준을 중선으로 변경을 했고 이번 9월에도 분배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달 분배금은 40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최근 1년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달 57원을 분배했으니까 평균 분배금 기준으로 보면 연간 분배율은 4.4%로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국내 고배당주들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약 7% 상승하고 있었고 6개월간은 40%, 그리고 1년으로 보면 약 51% 상승하고 있으면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자산 총액이 480억 원 정도니까 다른 고배당주에 비해서는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상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약 0.3% 정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측면으로 보면 무난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분배금이 29% 늘어나면서 25년도에 분배금이 크게 늘어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배금부터 보면 23년부터 이 종목은 월배당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만 2년째 월배당을 하고 있는데 24년도는 매달 평균 약 20원 정도를 분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분배금이 조금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으로 보면 26원 정도를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분배금은 6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캐시카우 100은 이름에도 캐시카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느낌이 오실 텐데 현금을 빵빵하게 보유하고 있는 미국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찾아오더라도 탄탄하게 버틸 수가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브라더스나 익스피디아 같은 조금 중소형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대략 이런 종목들을 1에서 2% 비중으로 담고 있고요. 총 10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데 최근 1년 평균으로 보면 25원씩 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분배율이 2.2% 정도로 예상되니까 분배금이 많은 상품은 아니고 S&P 500 지수 정도의 분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한 달 동안은 6.2% 상승했고 6개월 동안은 약 10%, 그리고 1년으로 보면 17.5%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슈드 같은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테크 종목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은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분배율도 그렇고 수익률 측면으로 보아도 큰 매력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상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품을 찾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리지널 상품 중에 분배금이 하락한 종목도 5개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많이 하락했던 종목 1위가 코덱스 일본 리츠입니다. 24년 대비 분배금이 23% 하락했더라고요. 분배금이 가장 많이 줄었고, 그리고 타이거 미국 리츠도 20%가 줄었고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도 16%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부동산 리츠와 에이스 글로벌 인컴도 약 15% 분배금이 줄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배금이 줄어드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운용사가 조금 의도적으로 분배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금이 줄었다고 해서 성과가 부진했다, 꼭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상품들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에는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커버드콜 중에서도 분배금이 크게 늘어났던 종목을 5개 정리해 보았는데 1위가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더라고요. 24년에 매달 77원씩 분배를 하고 있다가 올해는 116원으로 분배금이 무려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중에서는 분배금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도 24년 대비 20% 증가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두 상품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커버드콜 두 상품과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커버드콜도 24년과 비교하면 10% 넘게 분배금을 늘렸고요. 올해는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커버드콜 상품 중에서는 화면 보시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상품이 분배금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먼저 이 종목의 분배금부터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타이거 상품은 작년에 대략 60원대로 분배금을 지급하다가 작년 12월에 200원을 분배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는 특별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도 대략 70원 정도로 분배금을 지급하다가 지난 7월부터는 갑자기 분배금을 200원 넘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배금을 갑자기 많이 지급하나 조금 찾아보았더니 그동안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분배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특별 배당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특별 배당 때문에 분배금이 더 크게 늘어날 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거의 국내 코스피 200 종목을 담고 있는데 액티브 느낌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의 비중을 살짝 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타이거 200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0% 넘는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담고 있고 여기다가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 특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200원대 분배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래서 분배금이 많은 만큼 분배락도 크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은 분배금의 일부만 과세가 되잖아요.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을 거의 추종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상승분이 대부분 반영되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1년으로 보면 약 34% 상승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보수로는 0.44%가 적용되고 있는데 커버드콜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수수료도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승분을 분배금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작년 대비 분배금이 20% 늘어났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즐겨 투자하다 보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배금을 보면 작년 초에는 70원대로 분배를 하다가 5월부터는 80원대로 분배금을 늘렸고요. 그래서 작년에 평균 78원을 분배하고 있었고 올해는 100원을 분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90원대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올해는 평균 94원을 분배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대비 분배금은 약 15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면 VO라고 해서 미국 S&P 500 ETF를 약 27% 비중으로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 ETF인 디보도 14% 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테크 종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나 비자 같은 미국 금융주, 즉 배당주도 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S&P 500 느낌으로 골고루 투자를 할 수가 있도록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인데 이번 달 9월은 92원을 분배했고요. 최근 1년간으로 보면 평균 93원씩 분배를 하고 있으니까 연간 분배율이 약 9% 정도로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익률을 보면 한 달 동안 3.2% 상승했고 1년 동안은 약 20% 정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S&P 500 중심으로 골고루 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만큼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만 투자하는 상품들보다는 수익률이 좋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품은 작년 말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자산 총액이 조금 빠르게 늘어났는데 현재는 자산 규모가 약 6,500억 원 정도 되고요. 총 수수료가 0.44%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나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는 수수료가 무난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콜 중에서 분배금이 하락한 종목들을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에이스 미국 반도체 커버드콜은 24년 대비 분배금이 13%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드콜 중에 분배금이 가장 많이 줄었던 상품이고 코덱스 테슬라 채권 혼합과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도 분배금은 약 7에서 8%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올해는 전년 대비 분배금이 약 5에서 6% 정도 줄었으니까 전년 대비 분배금은 소폭 줄어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투자에 또 도움될 만한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